이번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이순영의 암호화폐 시간입니다. 네, 경제팀 이순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둔화되긴 했지만 예. 어제 밤까지는 뭐 19,800달러 선까지 예.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개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지난 10일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와 관련해서 실제로 선물 거래가 시작되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예. 특히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미국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로 선물 거래 규모가 옵션 거래소보다 55배가량 많아서 기관 투자 자금 유입 기대감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도권 시장에 대비한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가 개장을 했고 지난 10일에 거래를 시작한 옵션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은 비트코인 한 개를 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제 가격은 미국 거래소인 제미니 가격을 반영을 하고요. 연속된 3개월물이 먼저 상장을 했는데 첫날 거래량은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당시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뭐 하락 베팅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우려와 달리 기대를 뛰어넘는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려가 굉장히 많기도 했었는데 상승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기대를 더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죠.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개시가 됐습니다. 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첫 선물 거래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CME에 따르면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비트스탬프, 지닥스, 이빗, 크라켄 등 비트코인 거래소 4곳의 가격을 반영해서 결정을 합니다. 4곳의 가격을 반영하는군요. CBOE 같은 경우는 제미니 시세로 결정을 했는데 좀 차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도 시카고 옵션 거래소보다 조금 더 큰데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경우에는 한 계약당 1비트코인이었는데 반해서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선물 한 거래 계약 단위가 5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 최대 주문수는 100계약이고요. 1회 최대 500비트코인까지 매매가 가능하면서 월별 총 합계는 5,000계약까지입니다. 네, 일단 CBOB 옵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만에 뭐 거래가 2번이나 제한되는 것처럼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보였는데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에서는 이 변동성 제한 장치가 좀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준 가격이 7%, 3%, 20% 상승과 하락을 했을 때 거래가 2분씩 중단이 되고요. 가격 제한폭은 최대 20%입니다. 트레이딩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그 1시간 휴장을 제외하고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래가 계속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뭐 영국 같은 데는 이 암호화폐 거래가 제도권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뭐 선물 거래라든지 전부 규제 방침에 가까워지면서 좀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열이 심해지자 정부가 고강도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은행들은 연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 계좌를 폐쇄하는 한편 또 기재부는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양도세와 거래세 과세 논의를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거래소들 역시 정부 규제한 대로 1인 1계좌 거래를 시행하고 또 신규 암호화폐 상장을 당분간 유보하는 등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잡기 위한 자율 규제안도 내놨습니다. 사실 뭐 규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뭐 이런 리스크가 상존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에 우상향을 그래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 규제냐 아니면 상승에 타야 되냐 좀 갈피 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의 뭐 선물 시장 영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한국투자증권은 비트코인 선물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끌어들여서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또 그동안 개인의 투기 심리에 의존해 있었던 그 비트코인의 움직임, 그 변동성을 낮춰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비트코인의 적정 밸류에이션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기관 투자자가 주도해 나가면서 진정한 투자 자산의 유치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안혁연구원은 비트코인이 금과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투자 목적은 안전자산 확보에 있다며 장기 적립식 투자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또 NH투자증권의 최창규 연구원은 가격이 모든 걸 용서해주는 시장에서 가격이 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나 아니면 차세대 결
결제 문화에 대한 패러다임 등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거래소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나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그 비트코인 상품까지 상장할 정도면 이미 투기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투기 수준을 넘어섰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순영의 암호화폐 이순영 기자였습니다.